보려고만 하면 못할 것 같아요. 5번에 순댓국 2개, 뼈 2개. 끓이는데 2분? 순대만 하나 6분이 들어가요. 집에서 살림할 때는 가족만 먹었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푹 가시고 하시는 게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큰맘 할매 순댓국 김포 4호점 운영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서은혜라고 합니다. 47이요. 가게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년차 됐고요. 가게는 이제 11년째 되고 있고요. 원래 있던 가게를 인수하신 거예요? 네,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시간이 남잖아요, 낮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3년, 4년 정도 배달 테이크아웃점에서 일을 했고요.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제 거를 하고 싶어서 무작정 동네 다니면서 좀 알아봤어요. 집 앞에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마침 여기 식당이 어제 그제 나왔다는 거예요. 아는 식당이었어요. 집 앞이었으니까 잘 되는 식당인데 괜찮네 하고 그날 바로 계약을 했고요. 인수해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뭘 해야 될지 좀 고민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좀 확인해보고 하지 않으세요? 뭣도 모르고 그냥 시작을 했어요. 운이 좋았던 게 기존에 이미 다 되어 있었잖아요. 직원분들도 다 그대로 인수를 했고요. 좀 쉽게 갔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지금 4년째 운영 중이잖아요. 네. 좀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돈만 벌려고만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손님이 편하고 즐겁게 드시고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다. 헬퍼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타심도 생기고 보람도 생겨요. 마인드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가게는 여기서 멀어요? 바로 저기입니다. 집이랑 엄청 가깝네요.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제가 뛰어갈 수 있는 거리 그거를 제일 우선순위로 도와주고요. 가까운 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가게입니다. 여기는 무슨 상권인 거예요? 오피스 상권이 있고요. 학교, 그다음에 여기 아파트, 주택. 그러니까 동네는 작은데요. 상권도 작지만 다 있어요. 그럼 여기 월세는 어떻게 되세요? 월세는 부가세 포함해서 275만 원이에요. 보증금 5천. 가게가 문이 열려있네요. 주방 이모님들 먼저 오셔서 오픈합니다. 아, 이모님도 벌써 일하고 계시네요. 네, 일찍 오셔가지고 잠이랑 레스토랑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장님은 가게 오시면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홀을 담당합니다. 여기 창업비는 얼마나 들었던 거예요? 창업비는 권리금 3,500만 원 그리고 도배랑 조명하는데 깜빵 하는데 한 1,000만 원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권리가 3,500이면은 그게 이제 권리 인수 비용 그거 말씀하신 그렇죠. 거예요? 다 인수하는 비용. 그럼 창업비 엄청 싸게 들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날 계약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김밥집도 뭐 있다고는 하셨는데 이제 김밥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여기 한 군데 보고 그냥 바로 한 거예요, 계약을. 가게 매출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4,500 전후 돼요. 이제 배달 매출까지 합해서. 그렇게 팔면 얼마나 남는 거예요? 800 정도는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인수하고 4년 차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계속 꾸준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저렴해요. 여기가 다른 데보다. 단체로 오셔도 이제 부담이 없으신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장사가 잘 될 줄 아셨어요? 몰랐어요. 여기 장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사실 정확히 잘 모르고 그냥 오래된 가게다 이런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몇 억씩 투자했다면 불안하고 그랬을 텐데 큰 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머지 돈으로 손님한테 더 드리는 거죠. 사장님은 주방에서 일을 아예 안 하세요? 합니다. 조리가 굉장히 편해요. 저희 주방 이모님은 10년째 하고 계시죠. 여기서. 그 전부터 계속 하셨고 저랑도 지금 계속 하고 계셔요. 진짜요? 네, 여기서 그냥 계속 한 군데서 계속 하시고 계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이랑 청양고추 사러 갑니다. 항상 이렇게 직접 장 보러 가시는 거예요? 짜잘한 거는 여기서 사고 이제 큰 것들은 다 대량으로 들어오고요. 선생님, 참외를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8개 10,000원입니다. 직원분들이 좀 연세가 다 있으셔가지고 과일, 떡 이런 걸 좋아하세요. 식사하시고 이제 오후에 되면은 좀 드셔야 돼요, 뭐라도. 되게 지극정성이시네요. 서로 가족 같아요. 저번에 저희 신랑이 아팠는데 이모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주머니에서 병원비 보태라고 10만 원을 꼬깃꼬깃해서 저 주시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동지애를 좀 넘어서서 가족 같은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엄마 같아요. 참외가 10,000원이에요. 늦겠네. 8개 10,000원 이렇게 커요. 참외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이거는 뭐 만드시는 거예요? 순댓국이요.
이거는 뚝배기 들어있는데 냄비 들어있는 건 차이가 뭐예요? 배달 나가서 쓰는 거고 이 뚝배기는 헐에서 드시는 거예요. 이게 뭐 나온 거예요? 얼큰 모듬 흙, 고기 내장, 순대 다 들어가 있는 거. 끓이는데 2분? 포장하는데 한 10초. 느리면 더 나와요. 배달도 많이 들어와요? 병원 이런 데서 막 15가지 들어오고 홀 위주로 하는 식당 치고는 많이 들어오는 편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오래 일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일하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돈도 많이 주고 우리 일하는 목적은 돈 버는 목적 아닌가요? 전 사장님이 가게 내놓고 하루 이틀 만에 지금 사장님이 인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3일 만에 인수했다고. 처음에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젊은 사장님인데 얼굴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가족보다도 더 잘 챙겨줘요. 이모님 월급 많이 주세요? 아니요, 많이 드리고 싶은데 많이 못 드려서 미안하죠. 이모님께서 사장님 돈 많이 주신다고 너무 좋다 그러시던데. 하신 거에 비하면 많이 못 드리죠. 정말 일을 잘하시고 손이 엄청 빨라요. 근데 아까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미리 점심 이제 피크 시간을 대비해서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바로 드릴 수 있게. 왜냐면 직장인 분들은 1시간 안에 식사하시고 커피 마시고 다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주문하신 거예요? 이건 뼈다귀 해장국 주문했어요. 제가 여기 자주 오는데 순댓국은 어제도 먹고 해서 오늘 다른 거 먹고 싶어서 주문했습니다. 여기가 순대국밥 말고도 다른 게 많아요? 수육국밥도 있고 가끔씩 이제 양선지 해장국 여기 앞에 양선지 해장국. 순대국밥집인데 다들 다른 거 많이 드시네요. 전날에 이제 술 먹거나 그럴 때 해장으로 하기 좋아서 그럴 때는 이거 먹고 평상시에는 이제 순대국밥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손님은 순대국밥 드시네요. 네, 저는 원래 순댓국밥을 좋아해서 다양하게 있지만 순댓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뭐 드실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큰맘 순댓국 먹을 것 같아요. 얼큰해가지고 맛있거든요. 가게 넓은데 주방 둘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준비가 돼서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주방장님이 꼭 있어야 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편하죠. 근데 여기 순대국밥집이잖아요. 근데 손님들이 순대국밥 말고 다른 국밥들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요. 뼈해장국도 많이 나가고요. 뭐 양선지, 얼큰한 거, 뭐 기본 종류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그냥 순댓국 통일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다 각자 종류별로 시키세요. 여러 명이 오셔도 이것저것 나눠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또 장점이에요. 수육국밥 나왔죠? 네. 가게 주인이 바뀌면은 단골 손님 떠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기존의 조리 방식 그대로 맛 그대로 바뀐 게 없으니까 오셔도 바뀐지 잘 모르세요. 사장님 바뀐지 모르세요? 자주 오신 분들은 사장님 바뀌셨구나 하는 정도고 모르는 경우도 많죠. 뭐 주문하신 거예요? 저 수육국밥. 순대국밥집인데 수육국밥 주문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 수육국밥도 맛있어서 시켰어요. 밥이 양이 되게 적어 보이는데 아, 여기 반 공기도 있어서 반 공기로 주문했어요. 밥이 진짜 작긴 작네요. 네, 그릇 자체가 작아요. 다른 가게 가면은 반공기 이런 거 없잖아요. 네, 이렇게 반 덜어서 그냥 남기는데 얘는 이렇게 나오니까 안 남길 수 있어서 좀. 반공기조차도 반만 먹는 거예요? 저 반공기는 뭐예요? 반에 5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통 좀 양을 적게 만들면은 조금 더 비싸게 해서 팔잖아요, 원래는. 그냥 그런 거 없어. 정으로 동네에 장사라서요.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애들이 많이 와요. 밥 하나로는 모자라요. 그래서 공깃밥 추가 그냥 무료로 주고 있어요. 아, 학생들은 공깃밥 무료예요? 무료 주고 육수도 더 달라면 더 주고요. 아들 같으니까 저희 아들도 중학생이거든요. 첫째가. 고깃집이나 술집 같은 자영업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순댓국밥집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따뜻한 밥에 국물 그게 또 주는 위안이 있잖아요. 길게 오래 안정적으로 갈 거는 국밥 종류가 최고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초기 창업 비용도 많이 안 드니까 위험 부담이 또 적잖아요. 만약에 부동산에서 고깃집 나와 있었으면 안 하셨겠네요. 안 갔죠? 네. 순댓국도 브랜드가 많잖아요. 부산에서 뭐 로열티나 일트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거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회사는 뭐 먹고 살아요? 아무래도 글쎄요.
5번에 순댓국 2개, 뼈 2개. 네. 사장님은 원래부터 순대국밥 만들 줄 아셨어요? 아,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고요. 순댓국집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뭘 모르면 용감한 것 같아요. 모르고 시작했는데 좀 두렵지 않았어요? 두렵긴 했는데 공사에서 교육을 4일 동안 조리법 다 알려주시고 슈퍼바이저 분들 오셔가지고 물어보면 알려주시고 든든하잖아요. 내가 못해도 물어볼 곳이 있고 대신 해결해 줄 곳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순대만 하나 6분이 들어가요. 장사 굉장히 잘 되는데요. 하루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리 한 100에서 120 나오고요. 배달이 3, 40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사가 잘 된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본사에서 가성비 있는 구조를 다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가심비를 얻는 거는 각각 사장님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 가심비가 들어가야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있을까요? 종소세 낼 때 1년 매출이 나오잖아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억 단위 이상의 매출을 낸다는 게 장섭다. 평균 4,5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연매출 5억 정도 되시겠네요. 그렇죠. 사장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한 거니까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즘 보면 1년도 안 돼서 없어지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비용 다 날리는 거잖아요. 처음 장사를 시작하신 분들은 너무 큰 비용보다는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좀 작게 시작해서 안정적으로 오래 가는 거 위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곳에서 이렇게 4년 넘게 하는 것도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재밌어요. 손님이 드시고 나가시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집에서 살림할 때는 가족만 먹었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고 가시고 하시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지루할 틈이 없죠. 혹시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한 개나 2개 더 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많이 이제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자리를 비워도 문제가 없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이제 욕심이 좀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모셔다가 무료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대접할 수 있고 봉사도 좀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성공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려면 좀 열심히 일하고 또 벌어야 돼가지고 계속 도전을 할 것 같아요.